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결과가 1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한 부분인데 그 중간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이쪽에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침해된 것은 맞다라고 판결은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기를 한 문제가 있는데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 라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이 없고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각하한다라고 네. 하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중에 특히 국민의힘이 이 권한쟁의 청구했던 부분 중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부분 요 부분은 네. 일부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과정을 살펴보면 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좀 소수 정당의 권익을 위해서 보장되어 있는 제도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면은 거기서 시간을 한 90일 정도까지 지연시킬 수도 있는 네. 이런 위원회인데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는 만약에 그 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3대3 구도가 그렇죠. 됩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그때 탈당을 해서 비교섭 단체 명분으로 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 3명 더하기 민영배 의원 4대2가 4대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했었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위반했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 심의권이 침해된 거는 맞지만 일단은 그 법률의 효력은 인정된다라고 한 것 네. 같고요. 법무부하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각하를 해버렸어요. 네네. 이 각하했다는 건 그럼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자격이 없다라고 본 것인데 네. 좀 변호사님이 설명을 자, 한번 그 해보시죠. 부분이 중요하죠. 네. 이 검사의 어떤 영장 청구 네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 권한쟁의 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헌법 규정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네. 이 왜 영장 청구하냐면 인신 구속 관련된 내용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헌법상 권리냐 아니다. 이건 법률상 권리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개념이고 아마 헌법재판소도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럼 법률에서 할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할 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예 이거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각하가 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각하가 됐잖아요. 그렇죠.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수사의 주체로 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법조인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수의 재판관들은 그렇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이게 이제 참고로 한국의 법 체계가 그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구인 자격 이런 것들을 그렇죠. 또 따지는 그런 또 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게 표결 수로 보니까 5대4, 4대5예요. 네. 야, 이 뭐 아슬아슬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일반적인 합헌위원 판단하고 다른 게 달라요. 예. 네, 보통 합헌이냐 위헌이냐 판단할 때는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합헌이다. 그렇죠. 6대3. 그렇죠. 예, 통상. 예. 그리고 6명이 위헌이다라고 그렇죠. 판결을 하면 위헌이 되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 과반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대4면은 그 5쪽이 이기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현재 좀 이 결과가 보면은 계속 5대4 구도가 굳어져 있어요. 네네. 굳어져 있는데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는 무효는 아닌데 중간에 절차의 그 안건조정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위법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이 한쪽에서는 이거는 국회법 위반이다.
의 손을 들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무효는 아니다. 네. 예, 그분이 바로 이제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뭐 캐스팅 보트 그렇죠. 같아요. 네네. 이쪽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결과론적으로는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네네. 의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5대4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네. 자,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라고 헌재 결정을 궤변이다. 예.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한 주체이고 특히 국회법 위반을 맞는데 그렇다고 무효는 아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 헌재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은 패단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헌재에서 각하당했다라고 하면서 각하당했다. 네, 그리고 한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국민의힘 입장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과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관심을 좀 끈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이 법무부하고 검찰 이 네. 무효 확인 청구인데 이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야반 도주하면서 막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적격이 없다. 이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좀 충격을 좀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본안 판단을 받기 이전에 아예 본안도 못 받은 거잖아요. 예, 청구인 자격 때문에 각하가 돼버렸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좀 한 장관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걸 제기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입장 직접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안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이게 검수안박법 사실은 법률은 검찰청법과 형사법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수사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률은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또 입법 취지에 맞게 조금 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면? 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주도해서 시행령을 만든 걸 소위 검수원복, 원복이라 원상복구, 네. 뭐 완전 원상복구까지는 아니지만 예초에 계획됐던 것보다는 네. 검찰 직접 수사권이 확대된. 그래서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려졌는데, 근데 사실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이번 헌재에서 판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검수원복 시행령을 현재 검수완박 법안이 계속 된다는 전제에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별도로 그러면 검수원복 시행령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느냐, 그 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은 아니냐, 이런 이제 거꾸로의 질문에 부딪힐 수는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찰청법에 부패 경제범죄 중 이렇게 한 거를 등으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결국은 네네. 수정이 등으로 가다 보니까 그 등에 기반해서 시행령에는 모든 범죄, 거의 많은 범죄를 포함시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률에 그대로 등에서 기인해서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였고요. 네. 입법 취지를 보면 중이 원래 맞았고 더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 위헌 논란이 또 있는 것이죠. 네. 자, 민주당 이번 헌재 판결로 한숨을 돌렸는데 한동훈 장관 좀 사퇴하라 이런 네.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네. 하는 게 민주당의 공식 논평이었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워낙에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강대강의 강대강. 관계여서 예. 그래서 사실 한 장관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사퇴 촉구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부딪혀야 되는 것 이거는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한테는 뼈아픈 네. 부분이고 시민 표결권이 침해됐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안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지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복당을 못 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빨리 복당시켰다가는 예. 위장 탈당임을 자인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네. 민주당도 좀 딜레마인 것이 만약에 어차피 헌재 판단도 끝났기 때문에 복당시킨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진짜 위장 탈당이었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것 있고 같은데.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배 의원 또 복당을 하고 싶을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다 나왔는데도 시간을 끄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도 열렸는데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네.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 내지 5%를 초과하거나 네. 쌀값이 전년 대비 5 내지 8% 이상 하락을 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66명 중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의원도 있었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경우는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요.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 강병원, 이용우, 서삼석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이제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인데 앞서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 당장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미 올 초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헌법의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제2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 경우는 국회의원이 표결을 했을 때 표결한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제2 요구를 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100%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하지 못했던 법안 6개 본회의에 부의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3월 또 4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 노조법 개정안이죠. 노조법, 네.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은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미 올라간 것이 간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또 감염병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에서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사할 거냐. 네. 이게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수록 전국이 경색될 안 가능성은 좋게 되겠죠. 커지게 된다. 이 점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들 지금 논의를 통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본회의 부의로 지금 가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불체포특권 포기 얘기입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셈법이 좀 복잡해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어요. 네. 야,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이제 하영재 의원이 뭐 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으로 다퉈봐야 되겠고 또 구속이 될지 말지도 영장실질심사로 다퉈야겠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네. 근데 이제 하영재 의원 단일 사안만 걸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카드. 그렇죠. 그게 가장 커 보여요. 우리도 네.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건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압박의 성격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사실상 이를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런 방침이네요. 네, 뭐 당론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 당론의 경우는 뭐 당헌 당규상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만, 근데 굳이 그 절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게 당론이구나 싶은 그런 단초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서약서에도 보면은 당장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네. 뭐 친윤 핵심이라 불리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다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당의 확고한 다수 의견이고 거의 당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 네. 그래서 생각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당 의원이기도 하고 굳이 방어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생각이 들 수 네. 있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쉬울 텐데 그러면 왜 본인 당의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남의 당 의원에 대해서만 찬성하느냐 이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부결시키자니 그러면은 뭐 한식구 감싸기 아니냐 여야가 따로 없는 방탄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KT 차기 대표 이야기입니다. 차기 대표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예.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KT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원점에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 다시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 또 소화하는데 무리 없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게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던 셈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네. 지난 2일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KT 이사회가 내부 인사들만 사장 후보 면접 대상자에 올렸다. 라고 하는 이 과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KT는 이제 여러 주체들이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데 그중에 튀는 쪽이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도 네. 정치권 압박 속에서 같이 이제 이 윤 후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는 그 예상이 파다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 계속 이제 윤경림 후보가 몰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렇게 사태가 이르자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결국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정부 또 여당 압박이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외부 출신 대표이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 출신으로만 어쨌든 그 면접 대상자를 추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외부 후보자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또 뭐 인사가 특정 인물이 거론이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또 얘기까지도 나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절차는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외부 후보자의 경우는 인선 자문단의 1차, 2차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예, 이 수순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